여러분, 만약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린 과연 뭘 깨닫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교수의 마지막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앞으로 딱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우리에겐 그냥 상상 속 질문일 수 있지만 여기 한 사회학 교수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세상에 전하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수업의 시작이 되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리스 슈와츠 교수입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나이 77배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진단 앞에서 모리 교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대로 그냥 쓰러져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볼 것인가? 그리고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존엄과 용기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럼 그 위대한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뭘까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래, 알았어! 하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리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인정했다가 또 부정했다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자신의 현실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모리로만 이해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모리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투쟁이었죠. 두 발로 걷는 능력을 잃었을 때, 손을 들어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겨워졌을 때, 그리고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이때가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리 교수가 말하는 받아들임은요, 절대로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봐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적극적인 첫걸음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통을 인정하는 게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말합니다. 모리는 자기 연민과 승품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왜 하필 나야? 라고 되뇌는 건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져 라고 인정하는 건 슬픔을 건강하게 통과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모리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화내고 실컷 우는 거, 그거 아주 건강한 일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터뜨리는 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종의 환기구 같은 거라는 거죠. 이 가르침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애도해야만 비로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잃어버린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건 뭔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보리는 목적을 찾는 방법을 세 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사회적인 역할, 직업, 이런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진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둘째,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겠다, 이런 작은 목표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를 넘어서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연결시키는 거죠. 바로 이때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리 자신의 최종 목표는 뭐였을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감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결국은
관계에 집중한 거죠. 자, 이제 모리의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마지막 통찰, 그의 마지막 졸업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저 거대하고 드넓은 바다의 일부라고. 이 말은 우리 각자가 혼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그런 깊은 위안을 주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 거대한 바다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뭘까요? 모리에게 그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사랑, 그리고 연결이었죠. 그는 여러 시인과 사상가들의 말을 빌려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모리 교수가 평생에 걸쳐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통해 남긴 가르침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시인 W.H. 오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